아줌마 10년 동안 혼자 외로우셨죠? 대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천천히 해. 아줌마가 다 받아줄게. 그날 밤 나는 알게 됐습니다. 55세에도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제 이름은 최은숙입니다. 올해 55세, 강남에 건물 세 채를 가진 자산가죠. 10년 전 남편을 트럭 사고로 잃었습니다. 생명보험금과 남편의 부동산 30억으로 시작해 지금은 100억. 킹사이즈 침대의 빈자리만 커져갔습니다. 매일 밤 텅 빈 공간이 저를 삼켰습니다. 죽은 남편은 24살 위, 그 아이는 24살 아래. 외로움이 만든 위험한 선택.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0억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빈자리. 고아원 청년이 가진 거대한 위로. 이것은 텅 빈 것과 가득 찬 것의 이야기입니다.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강남 타워 팰리스 42층 100평 펜트하우스지만 혼자 사는 집은 너무 넓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남편 영정사진. 79세까지 살았다면 그 나이일 남편은 10년 전 트럭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4살 연상이었던 그 사람. 침실로 들어가 킹사이즈 침대에 누웠습니다. 한쪽은 텅 비어 있었고 손을 뻗으면 차가운 시트만 만져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태민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친구랑 헬스장 갔다가 집에 갈게. 그래, 알았어. 대근이도 데려갈게. 샤워실이 고장나서 씻지도 못했어. 대근이? 고등학교 때 친구. 요즘 원룸 계약 끝나서 잠시 머물 곳 찾는 중이야. 김대근. 태민이가 가끔 언급하던 이름.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 데려와. 씻고 밥도 먹여야지.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왔어. 거실로 나가자 두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운동복 차림에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태민 옆에 선 청년. 31세라고 했지만 순수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넓은 어깨, 운동복 위로도 드러나는 탄탄한 가슴. 안녕하세요. 김대근입니다.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중한 모습에 호감이 들었습니다. 어서 와. 운동하고 왔구나. 네, 가슴 운동했어요. 헬스장 샤워실이 고장이라 못 씻었어. 여기서 씻어도 될까? 태민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수건은 욕실장에 있어. 태민이 먼저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대근과 둘이 거실에 남았습니다. 커피 마실래? 아, 감사합니다. 커피를 내리는데 그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태민이가 어머님 자랑 많이 했어요. 뭘 자랑했대? 요리 잘하신다고. 그리고 정말 젊어 보이신다고. 얼굴이 살짝 달아올랐습니다. 빈말이라도 고맙네. 15분 후 태민이가 나왔습니다. 대근아, 내 차례야. 응, 고마워. 대근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친구가 우리 집에서 샤워를.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태민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요리하며 칼질을 하는데 욕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민아, 수건 하나 더. 대근이 수건 하나만 허리에 두르고 나왔습니다. 물방울이 가슴을 타고 흘러내렸고 복근이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수건 아래로 도드라진 실루엣. 예사롭지 않은 크기가 수건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태민이가 방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가 황급히 수건을 다시 여몄습니다. 하지만 이미 본 것은 본 것이었습니다. 아,
태민이 방에 있을 거야. 수건은 욕실장 아래칸에. 말이 떨렸습니다. 칼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그가 지나가며 달콤한 바디워시 향이 퍼졌습니다. 젖은 발자국이 바닥에 찍혔고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정신 차려. 아들 친구야.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저녁 식탁. 대근은 태민이 옷을 빌려 입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자꾸 아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어. 젓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에 부딪혀 달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 아니야. 괜찮아. 대근이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손이 스치며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민이가 일어났습니다. 나 잠깐 편의점 다녀올게. 맥주 사올 거야. 그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젊으세요. 태민이랑 남매 같아요. 과찬이야.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맑은 눈동자에 외로움 같은 게 서려 있었습니다. 부모님 안 계시다고 들었어. 네. 어릴 때부터 혼자였어요. 힘들었겠구나. 익숙해요. 혼자 사는 거. 나도 그래. 10년째 혼자야. 마음속으로만 말했습니다. 그가 일어나 그릇을 치우려 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동시에 그릇을 잡았습니다. 손이 겹쳐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손을 뺐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꾸 떠올랐습니다. 물기 젖은 몸, 수건 아래, 그것, 따뜻한 손. 나 미쳤나? 55세가 31세한테 24살 차이. 죽은 남편과 정확히 반대. 남편은 24살 위, 그 아이는 24살 아래. 그래도 정말 컸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대근이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다가가 얼굴을 봤습니다. 잠든 얼굴이 순수했습니다. 이불이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려 몸을 숙이는데 그가 뒤척였습니다. 트레이닝 바지가 당겨지며 또 그것이 도드라졌습니다. 세상에, 자면서도 저렇게.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숨을 참으며 이불을 덮어주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꺼져 있던 무언가가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위험해. 정말 위험해.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근은 태민이 회사에 가면 낮에도 집을 나갔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트레이너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없어도 자꾸 떠올랐습니다. 수건 하나만 두른 모습, 그 아래 도드라진 실루엣. 정신 차려. 100억 자산가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샜습니다. 찔끔찔끔 새는 물이 싱크대를 적셨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려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대근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 망설이다가 태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엌 수도가 고장났는데 대근이 이런 거 고칠 수 있니? 곧 답장이 왔습니다. 대근이 그런 거 잘해. 내가 말해줄게.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대근이요. 문을 열자 운동복 차림의 대근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공구함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민이가 수도 고장났다고 해서요. 어머, 고마워. 들어와.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싱크대 아래 좁은 공간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잠깐만요. 금방 고쳐드릴게요. 엎드린 자세로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운동복 위로 드러나는 탄탄한 허리, 엉덩이 라인. 왜 자꾸 이런 데 눈이 가지?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손전등 좀 비춰주실 수 있어요? 그래.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의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여기요. 이쪽을 비춰주세요. 몸을 더 숙였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들렸고 땀 냄새가 났습니다. 운동하고 온 직후인 것 같았습니다. 아, 찾았다. 여기 패킹이 낡았네요. 몸을 돌리다가 우리 몸이 닿았습니다. 넓은 등이 제 가슴에 스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가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팔뚝에 핏줄이 도드라졌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잠깐만. 거의 다 됐어요. 렌치를 돌리는데 힘이 들어가는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됐다. 물을 틀어봤습니다. 더 이상 새지 않았습니다. 와, 대단하네. 별거 아니에요. 일어서려는데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손 잡고 일어나세요. 손을 잡았습니다. 크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서 몸이 확 당겨졌습니다. 그의 가슴에 부딪혔습니다. 단단한 가슴, 빠른 심장 소리. 아, 미안합니다. 너무 세게 당겼나 봐요. 하지만 바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초, 2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느낌은 뭐지? 먼저 물러섰습니다. 고마워. 커피라도 마시고 가. 네, 감사합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지 않고 옆에 앉은 것이 실수였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젊으세요. 또 그런 말. 진심이에요. 오늘도 레깅스 입으신 거 보고 놀랐어요. 시선이 내 다리로 향했습니다. 홈웨어 레깅스를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식이 됐습니다. 운동하시는 것 같아요. 몸매가 말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괜찮아. 요가 좀 해.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가 놓았습니다. 어머니도 외로우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손이 멈췄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저도 혼자라서. 가끔 외로운 사람은 알아볼 수 있거든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이나 혼자 사셨다고 들었어요. 태민이가 그런 얘기까지 했구나.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혼자라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돈이 많아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죠?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100억이 있어도 채울 수 없었던 빈자리. 너도 외롭구나. 매일이요. 특히 밤에. 밤에. 그 단어에 다른 의미가 담긴 것 같았습니다. 그가 몸을 돌려 저를 향했습니다. 무릎이 제 다리에 닿았습니다. 어머니. 응? 제가 가끔 와도 될까요? 뭐 고장나면 고쳐드리고.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그래. 그러렴. 그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그가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응? 정말 예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등이 문에 기댔습니다. 예쁘다고? 55세한테? 거울을 봤습니다. 관리한 피부, 염색한 머리, 레깅스 입은 몸매. 나쁘지 않았지만 55세는 55세였습니다. 그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끔 와도 될까요?
특히 밤에 외로워요. 정말 예쁘세요. 그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대근의 번호가 있었습니다. 태민이 저장해둔 것이었습니다. 문자를 쓰다가 지웠습니다. 고마웠어요. 지웠습니다. 잘 들어갔니? 또 지웠습니다. 미쳤어. 정신 차려.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단단한 가슴에 부딪혔을 때의 느낌, 거친 손의 온기,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꺼져야 하는데 자꾸 타올랐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생각나지? 2주가 지난 9월 초 태풍 경보가 내렸습니다. 오후부터 비바람이 몰아쳤고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태민은 회사에서 야근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 7시 혼자 뉴스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문을 열자 대근이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소용없었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 날씨에 왜? 헬스장에서 나오는데 태민이가 전화해서요. 엄마 혼자 계신다고 가봐달라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의 배려였습니다. 얼른 들어와. 다 젖었네. 수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머리를 털며 물기를 닦는데 젖은 티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가슴 근육과 복근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옷 갈아입어야겠다. 태민이 방에 옷 있을 거야. 네. 그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김치찌개 끓여줄게.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옆에 와서 도왔습니다. 제가 파 썰게요. 고마워.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팔이 스치고 어깨가 닿았습니다. 묘하게 다정한 분위기였습니다. 찌개가 끓는 동안 소파에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쳤고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무서우세요? 조금. 거짓말이었습니다. 무서운 건 폭풍우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응? 사실 오늘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의외의 고백에 놀랐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제가 너무 커서요. 순간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가? 그게요. 여자친구가 아프다고, 못하겠다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본 수건 아래 실루엣이 떠올랐습니다. 세 번째예요. 다 그것 때문에 헤어졌어요.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고민인 것 같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랑 맞는 여자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 너 좋은 사람이야. 제 몸은 저주예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너는 축복받은 거야. 어머니.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크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분이 어떠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왜 그걸? 죄송합니다. 이상한 질문이었죠. 아니야. 그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별로였어. 왜 솔직하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우셨겠네요. 그랬지. 번개가 쳤습니다. 순간 정전이 됐습니다. 아! 무서워서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품이 따뜻했습니다. 단단한 가슴에 얼굴이 묻혔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상등이 켜지며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10cm, 5cm.
그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처음엔 살짝 닿기만 했는데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의 혀가 들어왔고 달콤한 맛이 났습니다. 몸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를 아는 채로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복부에 닿는 단단하고 거대한 세상에 정말 크구나. 키스하면서도 그것이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바지 위로도 형체가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그가 키스를 멈추고 물러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나 봐요. 아니야. 하지만 그는 이미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니 더 확실히 보였습니다. 바지가 텐트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그가 황급히 쿠션으로 가렸습니다. 저 이만 방에 들어갈게요. 그가 태민이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혼자 소파에 남았습니다. 입술에 그의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복부에 닿았던 그것의 감각도 생생했습니다. 진짜 대단해. 여자친구들이 왜 헤어졌는지 알겠어.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컸습니다. 10년 동안 잊고 있던 욕망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근아. 네. 나와. 찌개 다 됐어. 문이 열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뭐가? 키스? 직접적인 단어에 그가 놀랐습니다. 싫지 않았어.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근데 배고프니까 밥 먹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응? 저 어머니가 좋아요.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24살이나 어린데? 나이는 상관없어요. 어머니가 좋아요.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건 날씨가 아니라 우리 사이의 방벽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네. 태풍이 이런데 어떻게 가? 태민이 방에서 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 그가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키스의 감촉, 그의 거대한 그것, 모든 게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폭풍우는 새벽녘에야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로 나가니 대근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계란찜 만들고 있었어요. 어머, 고마워.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의외로 자연스러웠습니다. 뒤에서 보니 넓은 어깨가 더 도드라졌습니다. 앉아 계세요. 금방 됩니다. 식탁에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키스가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담담하게 행동했습니다. 대근아. 네. 어제 일은 천천히 생각하세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그가 뒤돌아 미소 지었습니다.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간 있으세요? 응, 왜? 같이 장 보러 가실래요? 냉장고가 좀 비었던데. 단둘이 외출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가자. 이마트로 향했습니다. 카트를 밀며 나란히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모자로 보일까? 연인으로 보일까? 어머니, 소고기 좋아하세요? 응. 오늘 제가 소고기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잘해요. 장을 보는 동안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7살 때 고아원에 갔어요.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기억은 안 나요. 과일 코너에서 멈춰 섰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요리를 직접 해야 했어요. 그래서 배웠죠. 힘들었겠다.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게 사과를 고르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트 아니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집으로 돌아와 함께 요리했습니다. 그가 미역국을 끓이는 동안 나는 나물을 무쳤습니다. 어머니, 응? 전 어머니가 처음이에요. 뭐가? 이렇게 편한 사람이요. 도마 위에 시금치를 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자친구들은 다 제 몸만 봤어요. 처음엔 좋아하다가 막상 하려고 하면 무서워했죠. 그게 콤플렉스구나. 네. 저주받은 것 같았어요. 뒤에서 그를 안았습니다. 놀란 듯 몸이 굳었다가 이내 마음이 진정됐습니다. 저주가 아니야. 선물이야. 어머니. 몸을 돌려 마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서워하지 않으세요? 궁금해. 솔직한 대답에 그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10년 동안 잊고 살았거든. 부끄러웠지만 솔직했습니다. 55세에 이런 대화를 하다니. 점심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꿈, 내 과거, 태민이 이야기. 태민이는 모르겠죠? 당연하지. 비밀로 할게요. 오후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봤습니다. 로맨틱 코미디였는데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허벅지가 내 다리에 닿아 있었고 팔이 소파 등받이를 따라 내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기대세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정적이고 따뜻한 리듬이었습니다. 남편분은 24살 위였다면서요? 응. 전 24살 아래네요. 정확히 반대였습니다. 운명 같지 않아요? 그럴지도.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어머니, 전 진심이에요. 알아. 천천히 갈게요. 어머니 속도에 맞춰서. 그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키스도 그 이상도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하루였습니다. 저녁에 태민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대근이 여기 있었어? 응, 아침 해주고 갔어. 걔가? 신기하네. 태민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대근의 문자였습니다. 잘 자요, 어머니. 오늘 행복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잘 자. 처음으로 10년의 얼음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 아이라면 날 채워줄 수 있을까? 기대와 불안이 공존했지만 오늘만큼은 행복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대근과의 만남은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태민이 없을 때면 그가 찾아왔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대근과 소파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 기대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일찍 왔어. 태민이었습니다. 황급히 몸을 떼고 일어났습니다. 태민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대근아, 왜 여기 있어? 아, 그냥 놀러 왔어. 평일 오후에? 태민의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소파 쿠션이 흐트러진 것, 테이블 위 커피잔 2개, 가까이 앉아있던 흔적들. 엄마, 요즘 대근이 자주 오네? 가끔 와서 고장난 거 고쳐주고 가. 거짓말이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민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이렇게 우리 집에 자주 오냐? 불안했습니다. 눈치챈 걸까? 다음 날 대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분간 못 갈 것 같아요. 태민이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보고 싶을 거예요. 주말 토요일, 태민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나갔습니다. 대근도 함께 간다고 했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대근이었습니다. 태민이랑 간 거 아니야? 따로 왔어요. 잠깐만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위험해. 태민이가 30분만요. 보고 싶었어요. 그의 간절한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꼭 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미치겠어요. 매일 어머니 생각만 나요. 나도. 그가 키스했습니다. 2주 만의 키스는 더 간절했습니다. 깊고 뜨거웠습니다.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손이 허리를 쓰다듬었고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갑 두고 갔어. 태민이었습니다. 황급히 떨어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민이 거실 입구에 서서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 빨개진 얼굴, 헝클어진 옷, 명백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민아, 이건 대근아, 우리 엄마야. 대근이 일어섰습니다. 태민아,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내 친구가 우리 엄마랑? 태민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라고. 대근이 나를 보고 갔습니다. 죄송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태민과 둘이 남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태민아, 24살이나 어린 내 친구랑? 미쳤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외로운 건 알아. 근데 왜 하필 대근이야? 그냥 된 거야. 그냥? 엄마 나이가 몇인데? 55세. 그 숫자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지 10년이야. 엄마도 사람이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 친구라고. 태민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혼자 소파에 앉아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설렘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대근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어. 태민이가 친구들한테 말할까요? 모르겠어. 불안했습니다. 만약 소문이 난다면. 다음 날 일요일, 태민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나왔습니다. 엄마, 응? 대근이랑 진심이야? 눈을 마주봤습니다. 응? 돈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야? 엄마 건물주잖아. 아니야. 대근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어떻게 알아? 느낌이 있어. 태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소문나면 어떡해? 그때 가서 생각할게. 엄마. 태민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조심해. 상처받기 싫어. 아들의 걱정이 고마웠지만 이미 시작된 감정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대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민이가 알았어. 하지만 괜찮아. 정말요? 제가 직접 설득할게요. 시간을 두자. 천천히. 하지만 마음은 급했습니다. 다가오는 폭풍처럼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동시에 그가 더 간절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민은 나와 대화를 피했고 대근과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100억 자산가의 품위, 그런 건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목요일 저녁,
태민이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 뭔데? 대근이랑 진짜 만날 거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태민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화면에는 단톡방 대화가 떠 있었습니다. 야, 대근이 요즘 어디 부자 아줌마 만난대. 55세? 키읔키읔키읔 미쳤네. 돈 때문이겠지. 태민이 엄마라며? 레전드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소문이 났어. 창피해서 학교도 못 가겠어. 태민아. 엄마, 제발 그만해. 대근이는 내 친구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대근이었습니다. 오지 마. 태민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대근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얼굴이 왜? 괜찮아요. 태민이 나왔습니다. 야, 왜 왔어? 너랑 얘기하러. 둘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나도 옆에 앉았습니다. 대근아, 진심이야? 응. 우리 엄마가 55세야. 너는 31세고. 알아. 태민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너 내 친구잖아. 친구가 어떻게 친구 엄마를? 미안하다.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태민이 일어섰습니다. 아, 나는 친구 잃기 싫어. 태민아, 선택해. 우리 엄마냐, 나냐. 대근이 나를 봤다가 태민을 봤습니다.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태민아, 나는 대답 못하겠지? 그럼 둘 다 포기해. 태민이 나를 봤습니다. 엄마, 똑똑히 들어. 내 눈에 한 번만 더 걸려봐. 태민아, 그럼 엄마도 안 보고 대근이도 안 봐. 둘 다 내 인생에서 지울 거야.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다 비웃어. 엄마가 내 친구랑 잔다고. 태민아, 그런 말은 사실이잖아. 대근이 일어섰습니다. 태민아, 내가 정리할게. 뭘? 너랑 친구하려고. 어머니는 포기 못해. 태민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학교에서 보지 마. 모른 척 할 거니까. 태민아, 엄마도 마찬가지야. 대근이 만나려면 날 포기해. 태민이 방으로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진짜 집 나갈 거야. 쾅! 문이 닫혔습니다. 대근과 둘이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몰라. 대근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전 어머니가 너무 좋아요. 나도. 하지만 태민이가 고민이 됐습니다. 아들이냐 사랑이냐. 어머니, 우리 몰래 만나요. 뭐? 비밀로 해요. 태민이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륜도 아닌데 왜 이렇게 숨어야 하는지. 그래도 될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대근이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가볼게요. 태민이 자극하면 안 돼요. 문 앞에서 그가 속삭였습니다. 내일 낮 2시 강남역 카페 올 수 있어요? 응. 사랑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100억 자산가가 이렇게 몰래 연애를 해야 하다니.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설렘을, 그의 거대한 위로를,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대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봐. 조심해서. 답장이 왔습니다. 네. 태민이 모르게 만날 방법 찾을게요. 그날 밤 태민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태민아, 엄마야. 오지 마. 미안해. 진짜 헤어진 거 맞아?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응. 헤어졌어. 다시는 안 만나? 응. 문이 열렸습니다. 태민이 나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정말이지? 응. 거짓말하면 진짜 집 나간다? 알았어. 태민이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태민아. 하지만 엄마도 행복하고 싶어.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비밀 연애의 시작. 55세에 하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강남역 카페에서 대근을 만났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100억 자산가가 이렇게 숨어 다니다니. 어머니 오셨어요. 응. 태민이는 학교 갔어요. 저랑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는 못 만나겠어요. 그럼 제가 방 하나 구했어요.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방? 네. 가까운 곳에. 조용한 모텔이에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55세의 모텔이라니.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가실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강남역에서 차로 10분 거리. 조용한 골목의 부티크 모텔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바로 엘리베이터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701호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 킹사이즈 침대, 은은한 조명. 대근이 뒤에서 나를 안았습니다. 드디어 둘만이네요. 응. 10년 동안 기다리셨죠? 몸을 돌려 그를 마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느껴져요. 어머니의 외로움이. 키스했습니다. 이제 방해받지 않는 키스였습니다. 깊고 천천히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그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크거든요. 알아. 무서우실 수도 있어요. 그날 수건 아래서 본 것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크기였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그가 나를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앉아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10년 만이야. 긴장돼. 저도 떨려요. 어머니 같은 분은 처음이니까. 그가 상의를 벗었습니다. 탄탄한 가슴, 선명한 복근. 31세 청년의 완벽한 몸이었습니다. 단단하고 뜨거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정말 55세 맞아요? 너무 예뻐요. 거짓말. 진심이에요. 다시 키스했습니다. 10년 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깨어났습니다. 전율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세상에. 무서우시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상보다 더 거대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괜찮아요? 응. 천천히 해줘. 조명을 껐습니다. 은은한 간접등만 남았습니다. 거리가 사라졌습니다. 뜨거운 체온이 맞닿았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그 순간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해야 했습니다. 괜찮아요? 응. 천천히.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통증이 쾌감으로 변했습니다. 10년의 갈증이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대근아, 완벽하게 하나가 됐습니다. 55세와 31세, 100억 자산가와 고아 청년, 금기된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 2시간 후,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대근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만족하셨어요? 응. 너무 좋았어. 다친 데는 없어요? 괜찮아. 생각보다 잘 맞네. 그가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대단하신 거예요. 55세가 대단할 게 뭐 있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오후 5시 태민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가야 해. 벌써요? 태민이 눈치챌까봐 옷을 입었습니다. 그가 뒤에서 안았습니다. 언제 또 와요? 내일도 올게. 같은 시간에 매일 기다릴게요. 모텔을 나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10년 만에 진짜 여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태민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백화점. 뭐 샀어? 아무것도. 그냥 구경만.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침실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직도 대근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거대함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내일도 가야지. 만개한 꽃처럼 활짝 피어난 것 같았습니다. 55세의 늦은 봄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오후 2시 강남의 그 모텔 701호는 우리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태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지냈습니다. 아니, 모른 척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 요즘 피부가 좋아졌네? 그래. 뭐 특별한 거라도 해? 요가한다고 둘러댔습니다. 사실은 대근이 때문이었지만 오늘도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대근과 주차장에서 헤어졌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거 뭐예요? 뭐가? 연애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관계를 뭐라고 정의해야 할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거실에 태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응? 이거 설명해줘.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대근과 내가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보내줬어. 강남에서 봤다고.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으니까. 3개월 동안 날 속였구나. 태민아, 대근이랑 매일 모텔 갔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미쳤구나, 진짜. 태민이 일어났습니다. 나 잠깐 나가 있을게. 진지하게 생각해봐. 태민이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고 대근이었습니다. 어머니, 태민이가 알았죠? 응. 이제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 그만 만날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 계속 만나자. 네. 다만 더 조심하자. 일주일 후, 태민이 집에 돌아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행복해? 뭐가? 그냥 행복하면 됐어.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근과는 계속 만났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더 은밀하게. 어머니, 우리 사귀는 거예요? 대근이 또 물었습니다. 그냥 만나는 거야. 그냥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서로가.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연애라고 하기엔 너무 은밀했고, 불륜이라고 하기엔 우린 자유로웠고, 그냥 관계라고 하기엔 너무 깊었습니다. 100억 자산가의 비밀, 아들 친구와의 은밀한 만남, 정의할 수 없는 관계.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10년의 외로움이 사라졌다는 것. 매일 오후 2시 모텔 701호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채웠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관계. 하지만 꼭 필요한 관계. 태미는 이제 묻지 않습니다. 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근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숨어서 몰래 은밀하게 우리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죄책감 있습니다. 부끄러움 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외로웠으니까요. 10년이나 혼자였으니까요.
100억도 채워주지 못한 공허함을 그가 채워주니까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55세 과부와 31세 고아 청년. 아들의 친구와 몰래 만나는 여자. 우린 연애하는 사이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냥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100억이 있어도 채울 수 없었던 외로움. 10년 동안 텅 비어 있던 여자의 마음. 그것을 채워준 건 24살 연하 청년의 거대한 위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들의 친구를 아들 몰래 계속 만나는 것. 언젠가는 완전히 들킬 텐데 계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끝내야 할까요?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혼자면 무슨 소용인가요?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빈자리를 채워줄 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비록 떳떳하지 못하지만, 비록 숨어서 만나지만, 비록 정의할 수 없는 관계지만, 저는 이 만남이 필요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각자의 외로움이 있을 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